안녕하십니까. 엘성건축의 이병헌 건축사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C18블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18블록은 현재 위치가 교화지구고요.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열병합발전소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천 천변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40블록, A15블록, 14블록, 11블록. 근데 여기가 좀 길이 커요. 길이 크고 또 지하차도도 있고 그래서 동선이 이제 그 이동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여기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하고 여기 상가주택 이렇게 형성이 되는 상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체육공원으로 형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변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녹화 사업들이나 환경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C18블록의 관건입니다. C18블록에 대한 계약적인 주변 입지를 한번 봤고요. C18블록은 지금 나와 있는 땅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따 뭐 다 자세히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호 1과 1의 1이 나와 있는데요. 두 땅 모두 지금 현재 상가 높이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2의 1 같은 경우는 약간 걸리긴 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전면으로 봤을 때 이제 녹지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녹지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퇴근 동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입지라든가 주거 입지라든가 이런 건 나쁘지 않다. 뭐 좀 단점이 있다면 건너편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해서 입찰에 진행하시고 토지 개발할 때도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C18블록 같은 경우는 두 개, 하나가 이제 67평이고요. 하나가 91평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이제 요게 이제 91평, 평수가 좀 큽니다. 91평. 그 다음에 이제 요 땅이 지금 67평입니다. 그래서 67.8평이기 때문에 주거 계획할 때 좀 까다로워요. 이런 데가. 그래서 분명히 특화 설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층이나 2층에서 특히 2층, 3층, 4층에서 주거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5가구거든요. 5가구다 보니까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4층에 2가구를 넣기가 67평 같은 경우는 좀 빠듯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요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검토를 잘해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5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67.8평 특화 설계 꼭 필요한 곳입니다. 경험 많은 상가주택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1평은 그런 거는 좀 자유로운데요. 네, 땅이 이제 곡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계획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문가가 계획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게 지금 평당 680에 나와서 6억 1000.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평당 670에 나와서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입찰 금액을 넣을 건가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C18블록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표가 보여집니다. C18블록은 저희가 검토할 때 5가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평수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군데 보여줘서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일단 주의계획이 필요한 것들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주의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주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좀 협소하니까 특화 설계가 꼭 필요한 것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특화 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좀 과대하니까, 좀 넉넉하게 계획해도 충분하다. 이런 것은 좀 충분하다. 이거 좀 표시해 봤고요. 주거만 놓고 봤을 때 최적적으로 평형을 가능하다. 이거 좀 표시해 봤고요. 근색 면적 표시를 했는데요. 이 근색 면적은 기본적으로 기준축 면적에서 로스가 보통 한 5평 정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0평이면 보통 1층 바닥 면적은 35평. 거기서 이제 근색 면적은 전용이 약 한 25에서 30평을 보거든요. 그래서 최하로 저희가 배열을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최하로, 그러니까 많이
잡아먹는 걸로 해서 배열을 해본 게 이제 25평. 물론 이제 여기 적어져 있는 이 평수보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특화 설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획 설계를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표시를 해봤고요. C18블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가 위치가 우수한 곳과 빠른 착공이 필요한 곳들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가 위치가 우수하다는 건 착공을 빨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쪽은 빨리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늦게 착공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대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표시했고요. 상가 높이가 좀 자유롭고 주거 수익률이 좀 우수하다라고 표시한 것들을 쭉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쪽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부분적으로 상가 높이가 좀 유리한 것도 있어요.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이런 데는 좀 부분적으로 상가 높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협의가 필요한 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데가 좀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특화 설계 표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가나 주거가 경험 많은 건축사가 꼭 설계를 하지 않으면 계획이 좀 틀어질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가 몇 군데 위치를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8의 3에서 이제 18의 5블록까지 저희가 쭉 분석한 자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색 면적은 최대한 저기보다 높아야 되고 저희 최소치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값만 적어 놓은 거지 최대값을 적어 놓은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최소한 5평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축 면적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쪽은 시공하고 같이 계획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꼭 경험 많은 디자이너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건축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아주 수익률 높은 건축물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 C18블록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쭉 데이터를 봤는데요. 물론 표시 안 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좀 상담을 해주시다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미 협의도 끝낸 것도 있습니다. 뭐 해석에 대한 차이죠. 법규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C18블록은 5가구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률이 좀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8회 6블록부터 18회 7블록까지 검토 자료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반드시 자세한 디자인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8회 7블록에서 9블록까지 저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보통 한 80평 넘어가면 무난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보통 한 72평 정도, 73평 뭐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적의 평수라고 보면 75평 정도를 최적 평수로 봅니다. 그래서 75도 사실 빠듯하긴 하지만 저희가 해보면 수익률 높게 만드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이건 이제 주거 수익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색 면적을 최대한 넓히면서 주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C18블록 내용들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C18블록 9블록에서부터 시작해서 11블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C18블록은 대지 면적이 거의 평균이 한 79평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준축 면적이 한 40평 정도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근색 면적은 저희가 예상했을 때 한 30평에서 최소한 35평, 30평 후반대 정도를 평균 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C18블록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학교인데요. 학교하고 지금 이제 육교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교 위치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육교가 워낙 높으니까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동선이 좀 연결되지는 않는 곳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지금 들어가는 곳이 이제 오른쪽이 체육공원으로 형성한다는 거고 전면에 보이는 곳이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왼쪽이 C18블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18블록이 왼쪽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 보이는 게 이제 창릉 청변이고 멀리 교화지구 아파트가 보이네요. 그래서 요것들 참고하시면서 입지 조건들, 그 다음에 현장 여건들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땅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찾기는 좀 힘듭니다만, 지도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같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18블록에 이제 그 뭡니까? 체육공원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운정지구, 오른쪽이 교화지구 보입니다. 전체적인 현장 위치 사진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C18블록에 대해서 단가라든가 주변 입지 분석들 계속해서 저희가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또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요약드리면 최소 대지 면적은 보통 75평 이상을 최적으로 봅니다. 뭐 72평만 돼도 상관없고요. 뭐 사실 70평 이하도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특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 최대 수익률은 4층에서 복층형 두 가구를 선정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요. 2층, 3층도 복층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신도시 설계 시공 전문 엘송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신도시 입찰 토지 자료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선정, 그 다음에 예상 공사비, 공사 일정, 그 다음에 차별화하는 방법, 분석 면적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18블록 여러분이 개발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엘송건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운정 전문 부동산 컨설팅 전문 회사인 엘송건축사 사무소는 실시간 토지 정보와 적절한 입찰가 자문과 설계 시공의 차별화를 통해서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주 운정 3지구 C18블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